안봉근, 이재만 이 전 청와대 비서관의 등장으로 국정원 수사는 새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강상구 사회부장 나왔습니다. 예, 강 부장. 검찰이 두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 이 방침이죠. 네, 이번에는 체포영장을 받긴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체포 시한은 48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면은 오늘 밤 늦게 또는 내일 아침까지는 청구를 해야 됩니다. 예,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우리 강 부장은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어떤 혐의를 적용해서 영장을 청구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텐데 일단 검찰이 규정한 대로 뇌물죄가 적용이 된다면 그게 지금 해당 금액이 10억 원이 넘기 때문에 이게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중형은 곧 도주 우려와 연결되기 때문에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아지죠. 반면에 공금인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부당하게 사용됐다. 이 사실에 초점을 맞춘다면은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또는 국고손실 혐의가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형량이 업무상 횡령은 10년 이하, 또 배임은 5년 이하, 또 국고손실은 5년 이상. 상한이 없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상대적으로 이제 뇌물보다는 가볍게 됩니다. 예. 문제는 이제 직무 관련성, 대가성 이런 건데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보십니까? 뇌물죄 성립의 핵심 변수는 대가성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은 청와대가 국정원의 상급 기관이기 때문에 포괄적 대가성이 성립한다고 봅니다. 돈 전달의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현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이 사표를 냈다가 사흘인가 나흘 만에 반려된 적이 있었어요. 이런 정황 역시도 이 대가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하나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국정원 돈이 청와대로 건너가는 건 뭐 명백히 불법입니다만은 잘못된 거죠. 그런데 과거부터 관행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법적 판단에 어떤 영향은 없겠습니까? 국정원과 청와대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좀 판단이 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컨대 다 아시는 사건이지만은 검찰과 법무부 간부 사이에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이 있었죠. 당시에 돈봉투가 오갔지만은 뇌물죄를 적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법무부와 검찰은 이름만 다르지 사실상 같은 기관이라고 봤던 겁니다. 이런 관행이 생긴 것도 그러니까 국정원 돈이 청와대로 가는 것도 과거 청와대와 국정원의 워낙 관계가 밀접하다 보니까 이런 생긴 관행이 아니었겠냐라는 거죠. 두 기관의 관계가 전개에 따라서 하나의 법률 쟁점으로 부상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과거 정부에서도 이 국정원 돈이 청와대로 갔다. 이 주장이 일부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 강 부장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김대중 정부 때 당시 임동원 신건 원장이 대통령 차남 김홍업 씨에게 3,500만 원을 줬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는데 당시 두 국정원장은 떡값이라고 해명을 했었죠. 과거 정권에는 매달 1일 국정원 간부가 청와대를 돌면서 비서실장과 간부들한테 이렇게 봉투를 돌렸다라는 전직 국정원 간부의 전원도 있습니다. 그 외에 저도 들은 얘기 많은데 일일이 확인을 못해서 옮기진 못했고 하지만 대체로 개인적인 착복이 아니라 말하자면 기관 운영비 성격으로 쓰이는 걸로 서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크게 불거지지 않고 지금까지 그 관행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쭉 내려왔던 것으로 다들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작년에 총선 때 여론조사 비용으로 썼다면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물론 검찰과 법원은 지금 제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을 앞으로 더 파악해서 다시 판단을 할 일이지만 사실은 좀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총선 여론조사 비용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공적인 성격을 띠게 되고 그러면은 말하자면 기관 운영비의 성격도 띌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뇌물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또 쟁점이 될 수 있고 결국은 이 사건 처리의 분수령은 세간의 관심처럼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흘러들어간 돈이 어디에 쓰였느냐 그 용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강상구 사회부장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